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명절은 진짜 개꿀일 수도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죠. 명절을 아무 의무도 책임도 없는 상태로 맞이하면 그냥 개꿀이야 진짜. 성인들의 방학이지 뭐. 애들도 학교 안 가고 공부 덜 하니까 좋고 그냥 다 같이 쉬는 날이면 모두가 좋아할 거야. 근데 말이죠. 누군가한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날이 명절이야. 왜냐? 평소에는 일한다고 삶이 바쁘다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인간들 피할 수 있었거든. 근데 명절은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책임이란 포장으로 그 인간들을 보게 돼. 싫은데도 싫다고 말을 못해. 말하면 뭐다? 후레자식 된다. 불균형한 힘의 논리가 깔리는 판이야. 물론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모이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랑 엄청나게 싸웠어. 서로 사과나 화해도 안 했고. 근데 명절이라고 연락도 없냐? 왜 안 오냐? 이래. 왜 안 가겠어? 싸웠으니까 보기 싫어서 안 가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을 무시하고 안 가면 아랫사람 한순간에 대역죄인 만들 수 있는 날인겨. 진짜 누군가에겐 불합리하고 포갑적인 날이지. 서로 화해할 마음이 있었으면 명절 오기 전에 서로 이야기 나눴겠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강제로 화해해라. 강압, 강제할수록 더 멀어질 뿐인데 어떻게 살아왔길래 압박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원. 명절이란 게 각자 어른 돼서 삶에 치여 못 보던 피부치들끼리 잠깐 다시 정을 쌓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론 평소에 꾹 눌러놓고 살던 상처와 더럽고 이기적인 욕망들이 정면 충돌하는 현장이기도 하죠. 왜 피부치들끼리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비공감적일 수가 있지? 나도 평소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판에 들어오면 나조차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걸 아주 처절하게 확인하는 비참한 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꼭 등장하는 빌런들 한 명씩 조목조목 때려잡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 시누이 보고 가라는 시부모 플러스 입국딸 남편놈. 명절마다 극대노하게 만드는 대표 조합.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시누이 곧 오니까 보고 가라 이럴 때 입국딸은 남편놈. 이 조합 진짜 최악이야. 명절이면 누구나 자기 원가족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도 며느리는 시댁 먼저, 친정은 나중에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럼 뭘 해야 돼? 빨리 보내줘야 며느리도 자기 형제들 좀 본다고. 근데 시부모가 이딴 소리를 해. 시누이 온다니까 보고 가라.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시누이도 다른 집 며느리야. 그 집에서 보내주니까 오는 거잖아. 근데 이 집은 안 보내줘. 그냥 붙잡아둬. 시누이 기다리다가 시간 다 까먹고 며느리네 친정 형제들은 이미 다 갔어. 결국 며느리만 가족 못 보게 되는 거지.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놈이 주둥이를 꼭 닫고 있어. 시부모 말릴 생각도. 우리 집에 먼저 가자. 이 말도 안 해. 은근히 자기도 기다렸다 가길 바라는 거야. 진짜 귀싸대기 왕복으로 날리고 싶지 않냐고. 난 진심으로 이런 거 보면 다 사이코 같아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어.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이게 부당하다는 거 당연히 알잖아. 며느리도 집에 가야 형제들 오랜만에 보죠. 이 말을 못해? 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뭐다? 이 집안 전체가 사이코인 거고 비겁한 거야. 차 타고 가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내가 나서야 했지 미안해 이런 말도 안 해. 대신 뭐라고 한다? 노인이 산다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좀 이해해. 아니면 아예 화를 내. 이러면 뭐야? 결혼 잘못한 거지. 진짜 역겨워. 둘,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안 가는 진짜 이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지받고 응원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명절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당연히 가지. 누가 안 가? 근데 현실은 어때요? 취업 준비로 죽겠는 애한테 취업은 어떻게 하려고? 결혼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애한테 애인은 있고 결혼은 언제 할 건데? 대학 가야 되는 애한테는 어디 갈 건데? 어디 붙었냐? 진짜 왜 묻냐고. 잘 풀리면 쥐가 먼저 얘기해요. 근데 명절에는 꼭 민감한 거, 불편한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걸 괜히 할 말 없어서 묻는단 말이야. 이게 관심이 아니라니까? 무신경함이야. 무신경한 관심을 빙자한 폭력. 그게 진짜 젊은 사람들 뒷목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혼한 어른한테 이혼하니까 어때요? 안 외로워요? 후회는 안 돼요? 애들한테 미안하진 않아요? 진작 잘하지 그랬어. 늙은 어른한테 노후 준비 되셨어요? 애들한테 얹혀 살진 않을 거죠? 요즘 애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재혼한 어른한테
결혼 맹세 다 말뿐 아니에요? 이번엔 진심이세요? 재혼하면 애들은 안 혼란스러워해요? 은퇴한 어른한테 이제 뭐 하시게요? 평생 살 돈은 모아두셨어요? 노후 계획 어떻게 돼요? 이딴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것도 명절 때마다.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불편할 거 아니까 애초에 안 묻잖아요. 물론 진짜 눈치 제로인 돌연변이들이 있긴 하겠지, 극소수. 결론은 딱 말하기 싫은 거, 민감한 거, 그걸 그냥 할 말 없어서 묻는 게 관심이라는 착각. 그게 젊은 사람들 눈엔 무례하고 무신경한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또 가면 그 소리 할 거잖아. 딱 그 생각만으로도 숨 막혀서 안 가고 싶은 거라고요. 이거 불편하다고 부모에게 말해도 대부분 그냥 흘려들어라. 별 마음 없이 한 말일 거다. 네가 그냥 넘겨. 왜 그리 예민하냐. 이딴 소리 하면 부모도 싫어진다니까. 차라리 외워서 이렇게 말해요. 그니까 말이다. 나이는 처먹어놓고 사람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모르겠다. 진짜 듣기 싫었겠다. 나 같아도 싫지. 이렇게 외워서 대답하라고. 셋, 며느리와 자식들이 명절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생물은 자유를 뺏기는 걸 싫어해. 그게 인간이든 고양이든 강아지든 똑같아. 행동을 통제당하거나 마음이나 감정을 강제로 유도당하거나 표현을 검열당하면 빡쳐요. 거부감이 올라온다고. 명절에 가기 싫은 사람들? 그냥 이유가 있어서 싫은 거야. 불편하니까. 눈치 봐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법적으로는 가족인데 정서적으로는 그냥 피가 섞인 사람이지. 그닥 안 편해. 그래서 싫은 거야. 그냥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본질을 부정하려고 들어. 좋으면 가고 싶지, 싫으면 멀어지고 싶고, 싫진 않은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리로 가고 싶고, 혼자 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딴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거냐고. 어쩌다 보는 사이에 나랑 안 친한데 나를 평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뒷담까지 깔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지내고 싶냐고. 직장 상사들이랑 MT 가는 것보다 더 싫을 수도 있어. 누가 이걸 원해요. 특이 성향 몇몇 빼고는 다 싫어하지. 며느리들끼리는 보통 왜 싸우게 되냐. 어떤 며느리는 당당하게 빠져나가. 난 안 해요. 선언하고 안 와. 사실 그 사람은 자기 권리를 찾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다른 며느리들이 보기엔 쟤는 의무를 져버렸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거다. 시부모도 쟤한테는 말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한다. 이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사이 나빠지고 집안 분위기가 박살나는 거야. 또 어떤 며느리는 돈만 내고 안 오거나 준비 다 되면 늦게 와. 그럼 그 며느리는 난 돈 냈으니까 의무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없어서 온 며느리는 나는 노예야? 돈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돼? 이 생각 드는 거지. 그러면 또 뭐야? 나는 당당하게 저 며느리처럼 저렇게 못하는데 쟤는 당당하게 빠져나가. 이래서 제가 괘씸해. 이 감정이 생겨. 이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야. 가정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며느리랑 남편의 관계도 다르고 시부모랑 힘의 구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절대 공평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생기게 돼. 심지어 고생한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줄 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이게 불공정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감정이 더 커지냐? 하기 싫은 걸 강제로 하고 있고 그걸 같이 나눠야 될 희생자들 중 일부는 빠져나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야.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면제되니까 더 빡치는 거지. 나는 자유 뺏겼는데 쟤는 누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사람을 강제로 옥죄지 않는 거. 흩어질 집은 흩어지게 두면 돼. 왜 그걸 억지로 묶어? 강제로 묶으니까 사건 사고 나고 싸움 나고 상처만 남는 거야. 모이고 싶은 사람만 모이고 싫은 사람은 좀 냅둬. 그게 그렇게 어렵냐? 억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 가면 그 뒤에 따르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괴롭기 때문에 그래 난 지금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이거라도 받아들여야 덜 억울해. 차악을 적어도 내가 선택했다고 여겨야 덜 억울하다는 거죠. 진짜 본질은 이거예요. 하기 싫은 걸 강제하는 문화. 그걸 강요하는 윗사람. 분위기. 그게 문제인데 이 거대한 문화 집안 분위기랑 부딪히는 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당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야.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지. 넷, 비교, 자랑, 폄하. 이 3종 세트가 집안을 망치지. 하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 자리에 친척 중에 전세 사기 당해서 집 날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지롱 룰루. 일단 뇌 없는 소리를 해. 그게 말이 돼요? 소시오패스야 뭐야.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거의 약화 버전이 명절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집은 애가 재수하기로 해서 지원 분위기가 싸해. 근데 옆에서 우리 애는 땡땡대 붙었어요. 자랑. 옆에서 또 우와 대단하다 리액션 들어감. 그럼 재수하는 애는 그 다음 명절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날 집 돌아가면서 이미 가족들 싸움나. 또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근데 거기서 나는 요즘 사업 잘 돼서 돈 좀 벌었지. 아파트값 몰랐지. 룰루. 자랑만 시계함.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입만 턴다니까. 그럴 거면 돈이라도 뿌리던가. 주둥이로만 잘난 척. 그럼 누가 다음에 또 오고 싶겠냐고. 진짜 돈 자랑할 거면 돈이나 써. 그런 거 불편하다고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하면 너 열등감 자격지심 있냐? 가족끼리 자랑하고 잘 되면 좋아해 주는 거지. 너는 너밖에 모르냐? 마음이 그리 좁냐? 이래.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땐 몰라도 나이 들수록 손자들끼리도 서먹해지는 거야. 결국 안 보게 돼. 명절 모임? 그냥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을 땐 철이 없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쳤을 수도 있어. 근데 나이 먹고 생각 깊어지고 좀 변했다? 그럼 인정해 줘야지. 근데 어떻게 하냐? 너 옛날에 그랬던 놈이 지금 와서 머리 좀 컸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건방지다? 내가 너를 몰라? 이렇게 까내림. 성장한 사람 성장을 인정을 안 해줘. 과거에 실수한 사람은 그 실수로 평생 발목 잡아. 또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형제들 중에서 윗놈이 싸가지 없고 인성 개차반인데 무조건 그래도 형인데 윗사람인데 하면서 편드는 집안이 있어. 이게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요. 이런 집은 어떤 구조냐? 나이 든 사람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가 다 참아야 되는 구조야. 말 그대로 구시대적 유물로 굴러가는 집안이지. 저는 솔직히 나이 상관없이 인간은 다 동능하다고 생각해요. 몇몇의 소수 맞춰주자고 다수가 눈치 보고 연기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 자체가 폭력이야. 그리고 또 잘난 형제는 인성과 별개로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분위기. 여기서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은 그 자식의 자식한테까지 대물림돼. 또 반대로 못난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돌면 그건 또 역차별 생겨. 열심히 이악 물고 산 자녀한테 넌 알아서 잘하잖아 하면서 못난 자식에게 뭐든 다 밀어줘. 노인은 안 변한다는 말로 그냥 분란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 돼. 못 볼 사이면 그냥 안 보면 돼. 화해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피부치라도 멀리 지내는 게 맞다고 봐요.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싸움이 과정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 싸워야 정리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집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중년 되면 명절에 아예 안 모이게 돼요. 그냥 싫은데 억지로 모이는 시대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 5. 가족 안에 성격 파탄자, 폭군이 있는 경우. 진짜 있어요. 가족 안에도 성격 파탄자, 인간 폭군, 부정왕 꼭 하나씩 껴있어. 그냥 평범한 얘기만 해도 다 자격지심에 쩔어서 받아들이고 뭐 말만 하면 비꼬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걸려고 온 사람처럼 말하는 인간. 말 그대로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 실제로 싸움도 자주 나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근데 주변 가족들이 그 인간한테 맞춰줘. 누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만 말려. 결국 모일 때마다 그 폭군짓 다 참고 지내야 돼. 그러니까 명절에 가기가 싫지. 생각만 해도 토 나오는데 왜 가. 솔직히 그런 인간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다른 가족들도 다 한심해 보인다니까요. 그놈 빼고 모이자 이러면 꼭 그래 너 어떻게 빼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빼고 모이면 나중에 쫓아와서 자기 뺐다고 난리쳐. 또 이런 경우도 많은데 형제들끼리 서로 인정 안 하고 상대방 생각이나 말을 잘 안 들어. 자기만 맞다고 우기고 오해는 쌓이고 풀지도 못해. 명절 내내 저 집 보면서 앉아있어야 돼요? 지긋지긋하지.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부부끼리 명절에 왜 그런 말을 해? 왜 싸움을 만들어? 그냥 넘어가면 됐잖아. 왜 가족끼리 한 말을 그렇게 비꼬며 들어? 배우자가 괴로웠다고 얘기해도 자기 가족 편만 드느라 배우자 이상한 사람만 되고 예민보스 취급하고 이러면 가고 싶겠냐고. 다신 안 가고 싶지. 근데 이제 몇십 년만 지나면 이런 거 다 사라져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끼리만 보고 싫으면 안 보는 시대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솔직히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을 억지로 뭉치게 하는 문화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문기사에서 신입들이 자주 퇴사하니까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회식을 더 자주 해야 돼. 주말 등산가 동호회 모임 가자.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집에 가기는 싫고 젊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은 할 거 없는 상사가 만든 계획 아니냐고 이거. 모이게 하는 방법은 솔직히 이거지. 어른들이 진짜 현명하거나 재밌거나 배울 게 있거나 따뜻하거나 애착이 형성될 만한 뭔가가 있었거나 그럼 자식들이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요.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돼야지 강제로 부르는 사람이 되면 끝난 거야. 사람 마음은 법이나 제도나 전통 같은 걸로 강제로 못해요. 마음속에선 다 알아. 좋은지 싫은지. 억지로 시키면 부작용이 생겨. 그리고 쌓이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자기를 통제하고 강요한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게 돼. 그럼 뭐다? 그 관계는 끝나는 거야. 몸이 거기에 있어도 마음속엔 더더욱 싫음만 가득가득해지거든. 여러분,
자유롭고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만큼은 명절 빌런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겪으신 명절 빌런은 어떤 인간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편안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